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척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말초 신경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초 신경병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면 제 영상들 중에 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영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이 척추와 관련된 내용도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더 많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다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들이 각각.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척추와 관련된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제게 척추와 관련돼서 질문을 해온 분이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요즘 계속 병원을 다니라고 조금 바쁜데 물론 이제 내일도 또 병원을 가야 되고 다음 주도 계속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을 가는 김에 이 국가보훈장애 진단서와 관련해서 일반 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기존의 재판정 신체 검사하는 내용과 조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다음번 영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단계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만약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음번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지 2번, 3번 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저도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한다 그랬더니만 어떤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지금 제가 여러 곳에 확인을 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리와 관련해서 제게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3분이 계십니다. 한 분께서는 허리는 수술 안 하면 등급받기 힘드나요? 신체 검사가 남았는데 군대에서 시술만 하고 사회 나와서 계속 아파서요. 자, 이분 내용은 이겁니다. 군대에서 어떤 시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아마 이제 부상을 입고 제대를 했겠죠. 그런데 제대하기 전에 척추와 관련된 아마 내시경 시술이나 몇몇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그런 시술을 하고 나와서 지금도 계속 허리로 통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하고 수술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 질문이 수술을 안 하면 등급 받기가 힘드냐 이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바로 신체 검사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드리면 국가보훈부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상위 등급을 판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수술을 하면 그만큼 등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술을 한다고 해서 등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암이나 절단사고나 영구장애를 받아서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없어져 버렸거나 하는 경우 영구장애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신체 검사 후에 상위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술을 했을 때는 그 부위가 깨끗이 나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완치됐을 경우죠. 완치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부분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보건부에서는 상위 등급을 결정을 할 때 수술 후 6개월 후 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수술 부위가 고정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장애가 나타나느냐, 어떤 불편한 걸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장애가 있느냐, 그 부위를 따져가지고 등급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관문에서도 이미 공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는 것이고, 신체 검사를 받아보시면 지금은 이제 7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7급에 해당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등급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또 다음번을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상으로 등록되었고, 이제 먼저 그냥 신체 검사 한번 본다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등급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보통 비수술이면 추간판은 등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비수술임에도 등급 나온 사례 등 어떤 상태여야 비수술로 등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은 안 하신 분입니다. 물론 제가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들 판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 앞에 분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술을 안 했다 하더라도 또 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못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 또 급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선 국가보건부에 본인이 공상인지 아니면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먼저 신청을 해서 공상으로 해당을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허리와 관련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수술을 해서 다시 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척추와 관련돼서는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영상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군 복무 중 86년도에 허리 4번하고 5번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 했다가 2002년도에 7급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허리가 아파서 보훈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개월 전에 3번에서 4번 척추협착으로 개인병원에서 개복 유합수를 받았습니다. 승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이미 군대에서 허리 4번, 5번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다른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86년도에 4번하고 5번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제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이제 7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도에 허리가 또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3번, 4번에 척추 유합술 수술을 했습니다. 유합술이라는 거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신경이 많이 이제 협착이 되어서 그 부분을 빼내고 인공으로 된 관절을 넣어서
한계 분절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압수를 하고 또 척추 고정술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있었을 때 승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라면 승급 대상이 안 됩니다. 더 큰 수술을 해서 원래는 6급 이항이나 6급 1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제게 질문 주신 분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본인 상위처로 등록된 부위가 4번, 5번인지 아니면 3번, 4번, 5번인지 정확하게 본인 상위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가보건부에서 이 7급을 받을 때 신체 검사 그 표에 보면 상위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 상위처에 어떤 부위가 내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만약에 군대에서 다쳤을 때 3번, 4번 그리고 4번, 5번 이렇게 상위처로 두 곳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4번, 5번을 군대에서 먼저 수술을 하고 7급을 판정받았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3번, 4번도 또 척추 협착이 생겨서 다시 이 부분들마저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마 6급 이항 아니면 6급 1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 상위처로 척추 4번하고 5번만 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군대에서 상위처로 등록된 부분이 4번, 5번인데 3번, 4번을 척추 수술을 했다고 승급을 시켜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3번, 4번이 상위처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으면 4번, 5번을 수술을 했고 이게 오랜 시간 경과되면서 인접 부위에 다시 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시 또 국가보건부로부터 상위처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은 먼저 본인 상위처가 어딘지 그 정확한 상위처부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척추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척추와 관련된 거는 6번째 체간의 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 장애 측정 방법, 척추 장애는 기능 장애와 변형 장애로 구분하며 단순 방사선 촬영, 전선화 단층 촬영, CT나 자기공명 영상 촬영, MRI, 골 주사, 본 스캔, 근전도, 그 다음에 유발 전이 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두 번째, 척추 기능 장애란 척추 유압으로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세 번째 본 유압했다 그랬죠. 이나여 운동 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심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척추 분절의 고정이란 골유압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붓게 한 것을 말한다.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 기능이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 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다만 척추 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 연성 고정술, 와이어 고정술, 인공 디스크 삽입술 등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 골유압술이나 고정술을 했다고 해서 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해제가 가능한 수술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척추 변형 장애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압박했던 내용이고, 척추 기능 장애와 변형 장애가 동일 부위에 동시에 남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여섯 번째,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CT나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위 등급은 수술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 신경 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 증상에 따라 상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비수술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국가보건부에서 등급을 줄 때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치료를 했는데도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등급을 만들어서 판정을 해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수술을 했다고 다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그 수술된 부위가 고정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장애가 생겨서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 판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질병들도 다 똑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거는 등급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꼭 그 장애가 있어야 되고 후유 증상으로 내가 정상인의 몇 프로 정도밖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등급을 받기가 편하다는 내용이죠.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 상위 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 수술을 말한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 신경근의 완전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자, 먼저 7급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변형장애,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 변형장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능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7급을 보시게 되면 1. 척추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두 번째,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 운동마비가 있는 사람 7급에 해당됩니다. 7급. 다음은 6급 이항입니다. 6급 이항 1. 척추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의 50%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6급 이항인데 이제 기능장애를 보시게 되면 1번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 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아무리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신경 증상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계속 신경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가 계속 나타나는 사람. 이런 분은 6급 이항이고 또 한 가지는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 운동 범위의 10% 이상 30%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이상,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 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 그레이드 3 이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6급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6급 1항은 변형장애와 기능장애로 나눠지는데 이 위의 내용은 변형장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6급 1항과 관련된 기능장애를 보시게 되면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 운동 범위의 30% 이상 50%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1항입니다. 6급 1항과 6급 2항의 차이점은 똑같은 척추 고정술이나 수술을 했는데 10% 이상 30% 이하냐 아니면 30% 이상 50%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서 6급 1항이 되는 거고, 또 5급과 관련된 내용, 여기도 5급 있습니다. 이거는 또 변형장애입니다. 아까 골절로 인한 후만 변형, 이렇게 변형장애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기능장애입니다. 자, 기능장애,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 그레이드 3가 있거나 정상 운동 범위의 50% 이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척추와 관련해서 이제 4급은 조금 더 심한 경우겠죠.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가 있으며, 여기까지는 5급과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도뇨관을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하여 기저귀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4급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척추로 등급을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7급, 6급 2항, 6급 1항, 5급, 4급, 예전 구법에서는 3급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4급까지고, 만약에 그보다 더 몸이 심해져서 척수와 관련된다 그러면 또 정신장애 쪽으로 해서 3급, 2급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척추와 관련돼서, 물론 저도 척추로 지금 6급 1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척추로 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젊은 군대 갔다 온 분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본인 몸이 아파도 국가보험부에 등록 신청을 해서 공상으로 판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상담했던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공상에 해당됩니다. 공상에. 그런데 참 애매한 게, 물론 또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지 공상으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군대에서 다치셨던 분들은 군대에서 다쳤을 때 바로 공상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제대하기 전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상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 제대 후에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됐을 때 그때 신체 검사를 신청하는 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심해가지고 군대에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대 6개월 전에 바로 신체 검사까지 해서 등급 판정을 받는 게 더 좋지만, 그런 상황까지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상으로 판정 받아놓고 나중에 몸이 심해졌을 때 그때 신체 검사를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또 그러게 되면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마 척추와 관련되신 분들은 공부들 좀 해보시면 압니다.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척추와 관련된 상위 등급 결정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